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1학년도 선인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결과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마이너스 6을 먼저 g에다 이렇게 좀 대입을 해야 되겠죠. g 마이너스 6에 계산하게 되면 0보다 작은 쪽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 더하기 2 해서 4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 4라는 값을 또 f에 대입해야 되니까 f4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요.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해주면 0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처리 결과는 이 4 부분들을 g의 역함수가 되는데요. 역함수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역함수 처리할 때는. 그럼 이제 gk는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대입하면 0이 나올까요? 자, 주어진 식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약간의 좀 그래프가 필요하죠. 0보다 클 때를 대입해주면 2-x제곱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0일 때 이제 2가 되면서 귤기가 음수인 그런 직선 해서 이제 직선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내용 됐습니까? 그럼 0이라는 부분은 이런 저 위쪽 식에 대한 대입할 때 나오겠죠. 2-k제곱은 0 이렇게 처리해서 k제곱은 2가 되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요. 0보다 좀 큰 쪽에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 루트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뭐 조금만 좀 신경 쓰게 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당황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문제 해석해서 풀어간다는 거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 그 다음에 역함수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까지 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좋겠죠. y는 4x-9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역함수는 문자를 좀 아예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4y는 x 플러스 9 처리되겠고 y는 4분의 1에 x 플러스 9 해서 직선식을 좀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를 조금 그려가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직선 기울기가 사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마이너스 9 이런 형태. 그 다음에는 이거 역함수 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x 절편 자체가 뭐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9에서 그럼 이제 기울기는 또 4분의 1 해가지고 쭉 해서 만나는 좌표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요. 교점은 원래 함수 4x-9 하고 역함수에서 뭐 분수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이제 y는 꼴 x 가지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x는 9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교점 좌표는 3,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니까 이렇게 y는 꼴 x를 이용해서 처리해간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주면 연산을 조금 수월하게 가능하겠죠. 자, 두 개의 함수를 좀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좀 표시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에서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y절편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y절편은 뭐 4분의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러싸인 이 부분들의 좀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에 뭐 밑변 길이를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니까요. 9 더하기 4분의 9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는 여기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6에 9를 더하니까 4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8분의 3, 4, 12, 15 그러니까 135가 되는 건가요? 뭐 약분도 좀 잘 안 되는 뭐 이상한 형태인데요. 8분의 135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간단한 뭐 직선에 대해서 뭐 역함수만 좀 구하게 되면 뭐 그다음에 뭐 교점 찾는 부분들 어렵지 않고 y축 표시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좀 이렇게 좀 뭐 시간 내에 풀이하는 것만 좀 신경 써가지고 꼼꼼하게 좀 처리해서 연산 미스만 안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거 공식이 아닌 거죠? 역함수 구하게 되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살짝 헷갈리게 해놨군요.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를 좀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 처리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FG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원래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뒤에 써져 있는 식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GF 전체 역함수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이거 원래는 좀 성립 안 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성립하는 특수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FG하고 GF 이렇게 같습니다. 역함수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죠. F 여기 x 자리에다가 ax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g의 x 자리에다가 3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했을 때 3ax는 똑같은 거니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한 결과랑 a 마이너스 계산한 결과 이 결과가 좀 이렇게 상수항 파트 부분이 갖다 차려지면 되겠죠.
그럼 A 값은 이게 마이너스 5에다가 이항시키니까 A 값은 뭐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함수식이 완성되는데 그럼 이제 최종 풀어야 될 게 그냥 A 값만 좀 이용해서 처리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한 결과가 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뭐 h라는 함수가 좀 줘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냐? h의 또 역함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요? h에다가 h의 역함수를 이렇게 좀 하게 되면 항등함수 x가 나옵니다. 이런 것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x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t 이렇게 좀 치환하게 되면요. 2x는 t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x는 2분의 1에 t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h 마이너스 3에다가 x를 좀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이제 2분의 3에 t 플러스 1 더하기 처리되겠고 그럼 t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전개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자, 그럴 때 이제 요 식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그럼 이 함수가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h의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t 플러스 2분의 1 x로 써야 되니까 뭐 x로 표현해 가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이쿠. 두 가지 이론들, 이런 표현도 좀 재밌네요. 일반적인 표현할 때는 이렇게 좀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그런 표현 쓰지 않고, 이렇게 좀 처리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 좀 신경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역함수 구에 관한 이 부분들도, 치환해서, 여기 함수 h를 좀 만들어 놓고 역함수를 구해도 되는데, 이게 관계식을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살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해되죠? 조금은 좀 복잡해졌으니까 3번은 좀 복습을 좀 철저히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함수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2 3배의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플러스 6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x분의 마이너스 1 이런 모양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좀 유지해야만 그래프가 겹쳐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번 문제 풀이를 좀 하게 되려면 2배의 x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처리된 거니까 5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안 되겠고요. 다음 x 플러스 2에다가 2x 플러스 4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또 이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2에다가 3x 플러스 6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죠. 아이고, 그럼 이것도 좀 안 되겠고요. 다음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반 형태니까. 아이고, 그럼 남는 숫자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4 더하기 2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 남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5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2x 마이너스 2 처리되게 되면 x 마이너스 1에서 절반 빠져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남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2 나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2분의가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하고 똑같은 거니까 5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여기에 x 계수까지 좀 신경 써야 돼요. 아이고, 나름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군요. 뭐 계수까지 좀 고민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점검해가지고요.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 찾아가는 거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3에서 대칭이고 주어진 식 이 부분 역함수이니까 FE는 1이다 라고 해서 뭐 관계식 하나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원래 유리함수는 y는 equal x, y는 equal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칭인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평행이동되는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1,3 이렇게 평행이동됐다는 얘기는 점근선 x 부분들이 점근선 y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점근선 x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c 값이 1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정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값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계수 비교해주면 a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럼 a 값도 3입니다라고 두 값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식 자체가 fx가 x 플러스 1에다가 3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뭐 2를 좀 대입해주면 3분의 6 플러스 p 이 결과가 지금 이제 1입니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6 플러스 b는 이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걸었습니다. a 플러스 b 이건 뭐 지워지는데요. 그 다음에 c 값이 1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대칭 성질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이제 점근선이라는 얘기죠. 요 사실 자체를 좀 깨달아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 대칭성, 유리함수의 대칭성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무리식이 있는데요. 간단히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뭐 똑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루트 x-1 이런 부분들 잠시 a 루트 x 플러스 1 이런 걸 잠시 b 이런 형태로 해서 형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a-b분의 a 플러스 b 처리가 되어 있고요. a 플러스 b분의 a-b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뭐 통분하게 되면 뭐 a제곱 빼기 b제곱 처리가 되겠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죠. 그러면 뭐 a제곱 빼기 b제곱은 돼 있겠고 위가 뭐 4ab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건 이번식을 좀 써가면 되는 거니까 x-1 빼기 x 플러스 1 분의 4배에다가 뭐 곱하기 하는 거죠. 루트 x-1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곱하기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x가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정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어이구 2분의 약분을 하네. 2배에 됐습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처리되어 있으니까 약분돼서 2배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마이너스 있었던 거죠. 1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형태적인 요소들을 좀 판단해서 이렇게 좀 살짝 좀 치환해 가지고 문제 모양들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게 되면 뭐 곱셈 공식 형태하고 연관성이 이런 연산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해주십시오. 무리함수는 뭐 그래프를 그려가는 게 뭐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뭐 각각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기본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되죠. 주어진 식을 보니까 이 사분면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그래프 개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가면서 그렇게 되면 요거 이제 분모를 0 만드는 값이니까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점을 딱 찍고 됐습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3분의 1에서 점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2, 4분 방향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를 처리되니까 이건 양수가 되죠. 이제 양수되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다. 해서 그래프 모양을 표시해가고 문제풀이를 좀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4분면을 지난 다음에 아이고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역함수는 계산해주면 되겠고 정역은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취역은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이건 좀 어쨌든 잘못됐고 무리함수 그래프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이면 y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어진 식의 y부를 좀 바꿔놓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y 되게 되면 부가 좀 이쪽도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를 전체에다 곱하게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 그다음에 평행 이동했는데 아이쿠 이 부분하고 마이너스 3x하고는 y축부터 관련이 없는 거죠. 잘못된 내용이니까 뭐 2번이 좀 그럼 정답이 되가는 내용 같습니다. 역함수 좀 구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주어진 식 y는 해서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역함수를 좀 구하게 되면요 일단은 뭐 정의역 부분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단은 치역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바뀌어서 정의역을 일단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수식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x 루트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여기 이렇게 처리해서 정리제 정의역을 하면 되겠죠. 루트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이퀄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제곱하게 되면 3y 플러스 2는 이퀄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이항시키고 그러면 3y는 이렇게 좀 이항시켜서 좀 처리해 줄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제 y는 좀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역시 진짜 맞는 얘기죠. 맞는 부분들 뭐 그래프를 좀 약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좀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냥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무리함수는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학습 자체가 그래프경을 그려가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충분히 잘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ABC를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구해서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점근선이죠. 점근선 X 이렇게 쳐야 되는데 마이너스 C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C 값은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점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몫이 되는 거니까 또 A 이렇게 처리해주는데 그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A 값, C 값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에다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C분의 B 이래서 X 값이 0일 때 결과가 좀 나오는데요. 이 결과가 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C가 되겠고, C 값이 뭐 2가 됐으니까 B 값은 그럼 뭐 마이너스 2에서 결과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구했죠?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A 값이 2였으니까 2X, B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C, C 값은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제 0 만드는 값이니까 1만큼 되겠고, Y를 2만큼 이렇게 평이동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나는 서분면은 1, 4, 4분면 이런 형태로 해서 2번이 좀 답입니다라고 분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때는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 할 때는 이제 뭐 각 사분면 방향으로 이제 식이 어떻게 되가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동한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좀 적용해서 풀어간다.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잘 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때 이제 길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어이쿠. 직선 이렇게 돼 있겠고 길게 이렇게 이제 만난다 이런 얘기죠. 만나는 좌표는 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고 2x 플러스 k 해서 이항식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걸 이것에서 이제 근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근은 이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좌표라는 것들은요 알파 컴마 2 알파 플러스 k 그 다음에 이제 베타, 2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고 이건 2 알파 2 제곱하니까 4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해서 루트 딱 씌워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f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5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뭐 근과 계수 관계를 쓰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대입을 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제곱해서 4가 되겠고 4배에 플러스에 1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를 또 공통 튀어나오면 2루트 5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무리함수가 나오는 거죠. 무리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리함수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옳지 않은 거 골라가야 되는 거죠. 3,10을 지납니까? 3을 좀 대입해주면은 루트 5가 되니까 루트 5 곱하기 4니까 3,10 역시 또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증가함수 그래프다. 여기 이제 1사분면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해서 이제 1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 뭐 계속 커져가야 되는 거죠. 증가함수 방향으로 가는 거 역시 또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역함수는 이거 좀 잘못됐군요. 치역 자체가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xk 값이 뭐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니까 4번이 좀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역 뭐 원래 함수에 좀 정역을 써놓은 거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프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이게 지금 마이너스에서부터 그려가는데 유리함수 y는 equal x하게 되면 이제 한 점 만나는 부분들 역시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이죠. 식을 세워가는 절차 부분들 조금만 연습하면 그 다음에 뭐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연스럽게 답을 해가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식을 세워가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4개의 공을 좀 꺼내겠습니다. 적힌 수,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합을 했는데 지금 7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1하고 6 이렇게 더하기 해서 7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그 가운데 있는 숫자 2, 3, 4, 5 이런 부분에서 두 개의 숫자를 뭐 더 골라서 4개의 공을 꺼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4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 해서 6, 6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큰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하고 5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는 이제 중간에 이제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2, 3, 4 이렇게 다 꺼낸 거죠. 이때는 또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7가지입니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적은 수, 큰 수 합이 7이다. 되는 경우를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런 부분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5명의 학생이 쪽지 시험을 본 후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시험지는 채점 오면 안 되겠죠. 안 된다고 했을 때 채점은 경우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이런 거는 뭐 1, 2, 3, 4, 5
으쌰.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한, 이걸 뭐, 시험 보는 학생이 채점하는 사람이라고 해주고요. 시험지를 좀 뭐, 어떤 시험지를 할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뭐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되는 거죠. 1번 학생이 이제 2번 시험지 할 때, 3, 4, 5 시험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수영들을 그래서 해야 되는, 완전 순열 형태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학생은 어떤 거 할 수 있나요? 1을 할 수도 있고, 2는 하면 안 되겠고, 3, 4, 5 이렇게 시험지를 좀 나눠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 4, 5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4, 5 시험지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고요. 1, 2, 4가 됐으니까 3, 5 남았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5, 3 이렇게 좀 처리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1, 2, 5 처리했으니까 3, 4 남았으니까 여기 4가 안 되니까 3, 4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1,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세 가지가 올 수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1, 2, 3, 4, 5 그러니까 5,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3, 4, 1, 5 남았으니까 5, 1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 3, 5, 1, 4 남았으니까 1,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2, 4에 1, 3, 5가 되는데 여긴 이제 3은 모두 오면 안 되니까 1,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엔 1, 2, 4, 3, 5가 남은 건가요? 2, 4, 5가 쓴 거죠. 2, 4, 5, 1, 3이 남았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1, 3이 남았는데 그럼 1, 3도 되겠고 3, 1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시 한번요. 1, 2, 4, 1, 2, 4, 3, 5 남았죠. 뒤에는 이제 두 가지 될 수 있겠군요. 그다음에 2, 4, 5, 2, 4, 5 썼으니까 1, 3 이렇게 또 남은 건가요? 잘못했나요? 아이고 여기 좀 뭔가 좀 잘못됐는데요. 1이 여기 있는데 1을 또 쓰다니요. 이거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1, 2, 4, 1, 2, 4를 써요. 아, 이거 3호 남은 거잖아요. 3호 남았으니까 5, 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4, 5, 1, 4, 5 처리했으니까 2, 3이 좀 남았는데요. 2, 4, 5, 1, 3이 나온 거죠.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2, 5 됐습니까? 1, 3, 5가 남았는데 여기 3으로 오면 안 되는 거니까 1,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 2, 5, 1, 2, 5 이렇게 처리되면 3, 4가 남았으니까 3,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4, 5 처리했으니까 1, 3 남았으니까 1, 3에 3에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렇죠. 제가 기억 속에 있는 11개가 나와야 됩니다. 11가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4일 때, 5일 때도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니까 곱하기 4에서 전체가 있으는 44가지입니다. 라고 학습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자기 자신을 갖지 않는 이런 경우의 수, 완전 순열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문제 풀이. 사실 뭐 시험 직전 됐을 때는 이 부분들이 뭐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좀 살짝 좀 암기해가지고 시험 장소에 들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학습해가지고 5개짜리 완전 순열 형태의 가지수는 44가지다. 이렇게 좀 학습을 미리 좀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 C, D, E 5개 영역에 6가지 색을 색이 좀 넘치는데요.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은 또 중복해도 좋고요.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칠한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면의 색칠하기 뭐 원리가 좀 몇 가지 없는데요. 가장 많은 면 접하는 곳, 많은 면 접하는 곳 이런 것을 뭐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원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했다가 꼬박꼬박 좀 잘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A에 제일 먼저 칠하면 되겠죠. A 칠하는 가지수 색깔이 좀 6가지 있으니까 6개 쫙 칠하고요. 이제부터는 차곡차곡 가면 되겠습니다. 5가지 색을 쓰면 되겠고 C는 2가지 색을 좀 제외했으면 되니까 4 칠하면 되겠죠. D는 또 C하고 A 부분들을 빼고 4가지 그 다음도 또 4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5 곱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6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 이걸 좀 계산을 또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5, 4, 4, 4, 6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이용하는 게 좋겠죠? 20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80 처리가 되겠고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8, 32에다가 28, 16, 192 이렇게 쳐야 되니까 1920까지입니다. 라고 4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저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게 뭐 소인수 분해된 부분에서 뭐 찾는 줄 알았더니 직접 다 계산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5를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가지고 연산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의 색칠하기 출제 빈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될 때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들의 도형이 제공되는데 가장 많은 곳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선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학생 3명이 서로 다른 빵 4개 중에서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이 4개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선택을 딱 하면 되는 거니까 4가지가 되겠죠. 선택하고 나면 두 번째 사람이 선택해야 될 빵 개수는 3가지. 그 다음은 뭐 2가지 이렇게 선택되는 거니까 아이쿠 이거 뭐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4가지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내용. 공식을 쓰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곱비 법칙 형태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너무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문제의 뜻 파악해가면서 풀어가는 습관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5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일렬로 쭉 나열하는데요. 짝수가 이웃한다 라는 경우 이웃한다 풀이 원리는 뭐죠? 묶어라 라는 부분들이죠. 묶어서 좀 하나처럼 생각하라. 2, 4를 묶어서 좀 하나처럼 생각하고요. 1, 3, 5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걸 좀 나열하면 되죠. 나열하면 4 팩토리얼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2, 4가 묶여진 상태에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4 곱하기 2에서 48입니다. 계산해가는 부분들이 A 값이 되겠습니다. 되죠? A값 계산됐고요. 양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 B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뭐 홀수 자리를 이렇게 딱 마련해 놓으면 되죠.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 해주면 홀수가 이제 뭐 1, 3, 5 3개 있으니까요. 3 곱하기 홀수 좀 마련해 주고 두 숫자 이제 홀수가 오고 나면 나머지 3개의 숫자가 있죠. 3개의 숫자를 좀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이제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36입니다. 라고 계산이 B가 되겠습니다. 요번엔 짝수는 이웃하고 양 끝에 홀수 온다 이러는가요? 아이고. 그러면 2, 4 묶어져 있고 1, 3, 5 이렇게 숫자 자체가 4개가 되는데 일단 양 끝에다가 이제 숫자를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 곱하기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제 이게 3, 5가 이제 양 끝에 와 있다면 이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2가지가 되겠죠. 2팩 또 2, 4가 좀 자리 바꾸는 것도 2팩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24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들이 가지수가 C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뭐 A 더하기 B 빼기 C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24를 빼야 되는 거죠. 48, 36, 24를 좀 빼게 되는 거니까 그럼 48에다가 여기가 1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50에 60입니다라고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뭐 주어진 부분들 뭐 차분하게 좀 원리들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묶어서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홀수 와야 된다. 이제 미리 배치하고 그다음 배치. 이렇게 경위수라는 것은 이제 논리 전개 과정,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해결하고 그다음 이제 논리적인 과정을 좀 거쳐가면서 풀어갑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공식에 대입해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전개 과정을 묻고자 하는 바가 경위수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를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미 원소에 대해서 대입해주는 원소가 다르면 나온 결과가 다르다. 이게 지금 1대1이라는 얘기죠. 1대1 함수입니다. 라는 뜻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러면 뭐 나온 결과에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3, 가장 큰 게 2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지금 3개의 원소니까 또 하나가 원소가 더 있어야 되니까요. 안쪽에서 하나를 좀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2는 또 다시 나올 수가 없죠. 1대1 함수가 되니까. 그럼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좀 고르고요. 그럼 이제 골라서 3개의 숫자가 나와 있으면 0, 1, 2 가지고 이제 대응을 시키면 되죠. 1대1 대응시키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4가지가 되겠고 3팩토리얼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4, 6, 24, 24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함수 표현들, 뭐 1대1 함수 이런 조건 좀 살피기, 최대 최소 주어지는 부분다. 아이고, 이거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니까. 문제 읽고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6개를 1개, 2개, 3개
포장하는 방법의 수 6개를 이렇게 3개의 조로 좀 나누는 거죠. 조편성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개 중에서 1개를 딱 골라다 놓고요. 그럼 5개가 남았고 5개에서 2개를 골라다 놓고 그 다음 3개에서 3개를 또 골라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지수를 구해가는 것이 조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개수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 개수를 좀 나누게 해야 되는데 개수가 좀 전부 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계산만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6이 되겠고 5 콤비네이션 2는 10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뭐 3 콤비네이션 3은 1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간단하게 60까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조편성에 가는 원리 좀 알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이 부분들 개수가 좀 같아지면 만약에 여기 뭐 2 이렇게 되시면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기 이런 부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이니까요. 이 원리들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도형은 합동인 11개의 정사각형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찾을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을 보면 직사각형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좀 그림이 좀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모양하고 이제 이렇게 모양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이지팝 이런 개념을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할 때는 이제 선이요 하나 둘 셋 이런 부분이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좀 선택하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역시 2개를 좀 선택하게 되면 직사각형 개수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들은 뭐 2개 중에서 2개를 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2개를 좀 선택해주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가운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우리가 A 합 B의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개수, B 개수, 그럼 이제 교집합 개수가 필요한 거니까요. 위에 계산을 더하게 해주고 아래쪽에 생기는 거, 뭐 1개, 2개, 뭐 큰 거에서 뭐 3개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하기 하고 되죠. 자, 계산한다면 여기는 3 곱하기 10해서 30 더하기 여기는 아이고 이건 2 컨비네이션이니까 하면 됐고 여기는 6 컨비네이션이 되니까 3, 5, 15 1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는 또 빼기 3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에다가 여기가 뭐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42가지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모양 됐을 때 이렇게 A집합, B집합 교집합 부분 빼는 겹치는 부분들 빼기 이런 관점이 쉽게 접근해가는 아이디어니까 이 아이디어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진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꺼낸 공에 적혀있는 어느 수 중 어느 두 수도 연속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연속하지 않는 숫자를 꺼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은 뭐 꺼내는 거가 아니라 뭐 나열한다라고 좀 나열할 때 이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일단은 뭐 9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웃하지 않는다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상대방 먼저 나열이거든요. 상대방 먼저 나열.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요. 6개의 숫자가 좀 나열되고 나서 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는데 7개 틈에서 들어갈 세 군데를 고르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뭐 골라졌다라고 치면 이제부터 숫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1, 여기 들어간 숫자 2, 여기 3, 4, 5, 6, 7, 뭐 8, 9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2, 5, 8 이렇게 좀 선택의 내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면 아주 가볍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데 3 곱하기 2 해서 이제 6이 좀 약분되는 거니까요. 전체 가지수는 35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숫자들을 좀 이렇게 좀 쭉 나열한다라고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나열하는 곳에서 좀 골라가는 걸 좀 해도 되겠고 지금 이제 6개를 나열한 다음에 들어갈 숫자 좀 자리를 좀 선택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상황하고 어떻게 좀 매치업해 가는 것이 좋은지 학습을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식이 완벽히 주어져 있죠. 1, 2일 때, 3, 4일 때 이런 부분들은 뭐 벤 다이그램에다가 숫자를 좀 써가지고 대응 결과를 좀 조사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1은 1에 대응되고요. 2는 4에 대응되죠. 그 다음에 문자가 좀 있는데요. 3, 4 이렇게 좀 대입했을 때 3 더하기 2, 4 더하기 2 4가 좀 더 큰 숫자니까요. 4가 3, 3이 2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1대1 돼야 되니까 이렇게 좀 대응 결과 얻어가면 되겠죠? 그럼 뭐 3 대입한 거 보면 3 플러스 2의 이 결과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A값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고요. 아이고, 이건 뭐 합성함수 좀 해가는 거죠. 역함수는 뭐 이걸 뭐 거꾸로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안 그려도 되는데 1, 2, 3, 4, 1, 2, 3, 4 이렇게 처리해주면요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다. 1은 좀 1로 이렇게 좀 대응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는 2로 대응되겠고 그 다음에 2가 3으로 3이 4로 이렇게 좀 대응되면 되겠죠. G라는 규칙. 이제 합성함수를 좀 여러 번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면 규칙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1에서는 뭐 규칙은 좀 찾을 수가 없고요. 다른 숫자를 좀 해주면 되니까 만약 2를 가지고 하겠지면 어떻게 될까요? G는 3 이렇게 나오겠고 2를 또 한 번 더 3을 해주니까 4가 되겠고 3번 하게 되면은 아이고 3번 하게 되면 뭐 2를 4를 좀 대입하는 결과니까 2 이렇게 처리돼서 대입하는 숫자 자기 자신 나오는 거죠. 3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4번을 해달라 이런 얘기면 한 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G3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은 이렇게 되니까 아마 4 처리해주면 되겠고 12번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3번마다 규칙이니까 자기 자신인 숫자 이렇게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8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2분의 16에 15 해서 정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함수 대응 자체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합성함수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규칙만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렇게 직접 나와 있는 숫자들 좀 이용해서 규칙 찾아가면 되는 과정 이런 거 일부 조금씩 돼 있는 이론들 꼼꼼하게 점검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좀 대칭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원래 유리함수는 y는 equal x, y는 equal 마이너스 x, 0,0 이런 부분이 대칭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평행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a 값이 0보다 작다니까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런 부분으로 관련이 있겠군요. 점근선 부분이 평행이동 관련해서니까 x는 3, y는 얼마인가요? 2 이렇게 되겠죠? 평행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2 처리됐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a, b 값을 전부 다 얻어갈 수 있겠죠? a 값 마이너스 1, b 값 5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열심히 구했는데요. 아이고 새로운 유리함수를 또 다시 만드는군요. 물론 2, 4분면을 지나도록 k 값을 정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식을 쓰게 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고 y는 5x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죠? 점근선을 좀 구해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데 이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분모에 있는 숫자 부분들은 이렇게 좀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k-에서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x는 1 되겠고 y는 마이너스 5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를 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k-7에서 이 부분 좀 만들어놔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래프 그리기 점근선 x는 1 이렇게 되는데 y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요. k값이 지금 k-7 이 부분들이 양수가 돼서 1, 3, 4분면 형태로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돼 이런 상태에서는 뭐 2, 4분면 이것을 좀 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래프를 처리해 가려면 일단은 이곳에 있는 k-7 이 부분들이 0보다 작아서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려가는 그런 모양들. 근데 이제 2, 4분면 여기를 좀 지나가서 되려면요. 이때 나온 이 y값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가 되어야 좀 여기를 좀 이렇게 좀 통과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식 x에다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k 플러스 이 부분들이 또 0보다 좀 커야 되는 거죠. 커야 됩니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k값은 뭐 2보다 작은데요. k가 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k가 2보다 작다가 되겠고 만족하는 그런 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1 이렇게 처리. ab 곱하기를 하게 되면 아까 값이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2 빼기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유리함수 대칭성, 매우 중요하죠. 이 부분들 이제 평행이동에서 함수식 구해가는 과정 또 중요한 내용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래프를 좀 이제 나름 좀 정밀하게 좀 그려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2, 4분면을 지난다라고 처리했을 때 일단은 뭐 유리함수 그릴 때 이제 점근선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려갈 때 아이고 이쪽을 그려서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이쪽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데 2, 4분면 지나려면 특정한 점 지나는 성질을 이용한 거니까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충분히 돼 있으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거니까 뭐 평상시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숫자부터 쭉 나열했습니다. 이 숫자는 과연 몇 번째 나타내주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등장하겠죠. 그럼 이곳에 5개의 숫자를 좀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즉 120까지 수는 좀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면서 2, 1 시작하는 부분들 그럼 여기다 4개 숫자 나열하니까 또 4팩토리얼 되겠죠. 4팩토리얼 24 끝나야 되겠고 아이고 이 0도 있었네요. 이 0, 그 다음에 이 1 이런 부분들 좀 지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또 4팩토리얼 두 번 누적돼서 24에서 48에다가 그럼 현재까지 그럼 얼마죠? 168까지 이 정도 숫자가 다 지나간 거죠. 이제 드디어 2, 3 시작해 가면서 2, 3, 0 시작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2, 3, 1 시작하는 부분들 2, 그 다음 이제 2, 3, 4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 나열되는 3팩토리얼이라는 거예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형태 6개, 6개, 12개의 숫자들을 또 더 누적시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180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3, 2, 3, 4 이렇게 시작해 가면서 그 다음에 또 0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아이고. 그러면서 나머지 숫자는 이제 5하고 1 남았는데 1, 5, 그 다음에 5,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3, 4, 0, 5, 1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누적해서 이해가 좀 더 증가해 가는 거니까 182번째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전식 나열, 뭐 순열 공부할 때 이제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계통이죠. 특히 이제 팩토리얼 공부해 갈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좀 익게 될 그런 내용. 지금 뭐 숫자로 돼 있으니까 영어 문자로 되는 것보다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자, 제곡 1 나열될 때, 2 나열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는 좀 나열될 때, 그 다음 숫자 자릿수 나열될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 충분히 좋은 풀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사다평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선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4개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사탕이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사탕을 좀 나눠준다. 알겠습니다. 한 명이 사탕 2개를 좀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럼 뭐 사탕 받을 사람은 정하면 되겠죠. 사탕 나눠주고 그럼 이제 과자 4봉지 사람이 4명 남았죠. 그럼 4팩토리얼에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좀 5팩토리얼인데요. 그럼 뭐 120까지입니다라고 해서 그거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 한 명이 학생이 과자 2봉지를 받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과자가 이제 4봉지가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과자잖아요. 그럼 과자를 2개를 좀 고르고요. 이거를 한 명의 학생이니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뭐 5명이니까 이렇게 대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과자가 2봉지에다가 사탕이 2개가 있는데요. 뭐 사탕 부분들이 이게 지금 똑같은 사탕이라서 사탕은 좀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을 먼저 준다면 4명 중에서 2명을 좀 고르면 되죠. 사탕을 좀 각각 하나씩 주면 되겠고 나머지 과자 2개를 사람 2개 나눠주는 거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6이니까 6, 5, 30에다가 여기가 6이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인가요? 360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잘 뭐 규칙을 좀 지켜가는 소니까 꼼꼼하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다음 한 명이 과자 한 봉지 사탕 1개를 받겠다. 일단은 뭐 과자 한 봉지에 과자가 전부 다 다른 거니까요. 과자를 좀 골라야 되겠죠. 과자 고르고 사탕 하나 얹어서 딱 된 부분들을 사람을 좀 골라줘. 사람이 5명이니까 이 중에 이렇게 받을 사람 정하고 그러면 이제 과자가 3개에다가 사탕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서로 다른 4개의 뭐 종류의 먹을거리가 있는 거니까 4명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전체는 뭐 480까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상황들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 부분 해결하려는 이런 얘기죠. 사탕 2개 주겠다. 아이고 그럼 뭐 묶음이 돼 있으니까 사탕 받을 사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자 4봉지를 이제 4사람에게 주는 그 부분들 나열하는 가지수 됐죠? 2번이 좀 제일 어려운가요? 과자 2봉지 과자 좀 선택하고 그 과자 받을 사람 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과자 2개, 사탕 2개 이렇게 되는데 과자는 서로 다른 과자고 사탕은 같은 사탕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이렇게 과자 받을 사람만 정해주면 되겠죠. 뭐 사과맛 사탕, 그 다음에 뭐 포도맛 사탕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사람만 선택해주면 되고 요건 이제 과자 받을 사람은 이제 나열해주는 그런 개념. 됐죠? 뭐 2번이 좀 어려운 거니까 2번 위주로 좀 학습을 진행해 되겠군요. 그다음에 과자 한 봉지 사탕 하나 받는 경우도 과자가 좀 종류가 다르니까요. 어떤 과자에 사탕 하나 묵을 건지 이렇게 좀 선택하겠고 그거 좀 먼저 주고 나머지 부분들 또 나눠주고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먼저 이렇게 잘 어떻게 좀 처리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학습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2번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중간중간 조금 담겨 있는데요.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서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좋은 특히 이제 유무리 함수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좋은 내용들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선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9기 선인고 졸업생 김낙헌이었습니다.